안녕하세요. 24억짜리 잠실 아파트가 17억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?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집값은 앞으로 더 떨어진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3년만 지나면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. 60% 떨어진다. 70% 떨어진다.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뭐 물론 평균입니다. 평균.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값이 7, 80% 떨어지는 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. 뭐 2억짜리 집인 곳이 1억이 되고 1억짜리 집이 5천만원이 되고 5천만원짜리 집이 2,500이 되고 이럴 순 없잖아요. 뭐 금액이 큰 것들이 많이 떨어질 것이고 너무 적은 금액의 집들은 내려가는 폭이 좀 적긴 하겠죠. 뭐 3억짜리가 2억이 되긴 어려울 거고요. 3억이면 한 2억 한 2천, 2억 3천 이래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고 뭐 10억이면 뭐 4억 3억이 될 수 있을 거고 뭐 20억이면 5억 6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확실한 건 뭐다? 집값은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고 또 올라갈 수 있다. 근데 지금은 사이클상 내려가는 사이클이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잠실의 아파트가 30평대 아파트가 24억이다. 많이 올랐죠. 뭐 7억이 올라서 7억이 내려서 24에서 17로 무려 7억이 내렸어요. 이러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? 여전히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. 17억이 됐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저 17자라는 숫자에서 앞에 1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17억이 아니라 그냥 7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. 꽤나 살벌하고 꽤나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다.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잘 봐야죠. 잘 생각해야 됩니다. 앞으로 집 뜯어서 먹고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최소 3년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. 3년, 4년, 5년 지난 다음에 봐도 된다.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. 주택구입 부담지수 봐야 될 것이고요. 100 이하로 떨어졌는지 당연히 봐야 될 것이고 게다가 언론 뉴스들도 잘 따져봐야겠죠. 전세하고 월세하고 뒤집어지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.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세 월세가 아니라 전세하고 매매가요. 매매가가 1억인데 매매가가 9천인데 전세가가 1억이다.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전세가보다 매매가 더 싸잖아요. 저거는 그냥 돈 하나도 안 들이고도 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인 거죠. 그럴 때 그때 진짜로 갭투기나 아니면은 돈 하나도 없이 무피 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. 뭐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아니다. 지금은 여전히 내려간다. 지금은 절반 이하까지 내려가도 또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너무 빠르죠. 아마 지금이 11월인데 12월이 되면 저 잠실 아파트 17억 된 게 얼마까지 내려가 있습니까? 16억도 되고 15억도 되고 또 알 것 같습니다. 2023년 전에도요. 사실상 지금은 부동산 이제 서울 기준에 아파트 거래량이 10월 기준에 300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그전에 뭐 500건, 600건 뭐 이러다가 말이죠. 실제로 한 5,000건에서 한 10,000건 사이 정도가 일반적이랍니다. 그에 비하면 지금 뭐 200건, 300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? 그냥 10분의 1, 20분의 1 토막 난 거죠. 거래량이요. 뭐 공인중개사들도 못 먹고 살겠다고 폐업하는 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. 당연한 거죠. 감당이 안 되니까요. 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? 점점 더 아마 집값은 더 아래로 내려가겠죠.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% 됐어요. 한국도 11월 달에 0.5% 올려서 3.5% 만듭니다. 그런데 미국은 12월 달에 또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해요. 4%에서 또 0.75 올려서 4.75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뭐 속도 조절해가지고 0.5% 올려서 4.5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4.5가 되나 4.75가 되나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1% 혹은 1.25%가 된다라는 게 기정사실입니다. 그러면 한국이 내년 1월 맞이해요. 어떻게 될까요? 또 0.5% 올립니다. 왜? 그렇게 해서 한국도 4.0 만들어놔야 미국이 또 내년 2월 3월 또 올리잖아요. 내년 2월 3월 올릴 때 미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? 모르긴 몰라도 내년 2월에 또 0.5% 올리고 3월에 또 0.5% 올리고 그러면 미국이 내년 3월만 돼도 5.5에서 5.75까지는 간다라는 거죠. 그럼 한국은 1월 달에 4.5 만들어놔야 겨우 미국과의 그 금리 격차 간격이 그 간격만이라도 유지가 될 거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면 이제 한국 내년 1월에 뭡니까? 4.0 만들고 또 2월 3월쯤에 또 회의 또 있을 때
또 0.5% 올려서 또 4.5 만드는 거예요. 지금이 3.0인데 내년 한 2, 3월에 4.5 되면요. 지금보다 무려 금리가 50% 오르는 거죠. 그 다음에 4, 5, 6월 달 되면요. 그냥 5%, 5.5%. 뭐 계속 올리는 거죠, 계속. 미국이 내년 6월 달에 기준금리가 6%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. 이런 상황인데 한국의 집값이 안 내려간다고요? 더 빨리 내려갈 수밖에 없죠.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될 거라는 거죠. 저 잠실 아파트를 7억 8억에 산 사람은 괜찮아요. 문제 없어요. 그냥 기다리면 되고 아니면 17억이 아니라 15억에 팔아도 남기죠. 근데 작아고 뭐 굳이 팔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쭉 사는 거죠.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은 7억 8억에 산 사람들은 팔죠. 지금이라도 팝니다. 가지고 있으면 15억에 팔든 14억에 팔든 팝니다. 팔고 금액 좀 남겨서 전에 들어가든 아니면 월세로 살면 되니까요. 그리고 팔아서 남은 금액을 킵하고 있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또 완전 쌀 때 또 사면 됩니다. 이러한 게 사이클인 거고 그러한 그 타이밍을 잘 보고 움직이면 언제든지 괜찮다라는 거죠. 이러한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. 집값이 24억 인데 17억 떨어졌다. 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느낌을 주려고 이제 기사 타이틀을 저렇게 쓴 거죠. 하지만 앞으로 집값은 17억이 아니라 12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억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러면 10억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사야 되냐? 아니죠. 그때도 한참 두드려보고 주변 상황 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 다음에 해도 하나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뭐 저도 가진 게 없고 뭐 좀 나름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개털입니다. 빈털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경기를 좀 더 잘 따져보고 살펴보고 뭔가를 준비하고 대비할 마음을 가져야겠죠. 그런 모습들을 좀 더 갖춰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. 살아가면서 뭐 생각처럼 안 되는 것들이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많이 어려웠습니다. 좀 한심하기도 했고 불끄럽기도 했고요. 뭐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더더욱더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죠. 뭐 잘 움직여야겠다. 좀 마음을 굳게 먹어야겠다.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.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별 생각들도 다 합니다.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? 라는 마음도 이제 조금씩 먹어가고 있죠. 착실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나를 좀 더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겠다. 이런 궁리를 합니다. 그저 별일 없을 거다. 괜찮을 거다.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더라는 거죠.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집값이 지금에서 반토막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어떻게 살지를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